본 아이덴티티 본 아이덴티티 본 본 잠깐만요. 본 아이덴티티 감독 이름이 뭐냐면요, 더그 라이만이네요. 더그 라이만. 본 아이덴티티, 본 에피티, 본 아이덴티티. 본 시리즈는 유명하죠, 그죠? 그 첩보 영화 중에서는 뭐 미션 임파서블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그 김범수라는 시청자 요청으로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들어왔네요. 범씨 안녕? 버퍼링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 그러는데 저는 안 기다릴 겁니다. 자, 그 슈퍼 뭐 옛날 영화긴 하지만은 스포일러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자, 줄거리부터 읽어보고 시작하죠. 이탈리아 어부들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등에 두 발의 총상을 입은 채 표류하고 있는 한 남자를 구하게 된다. 그는 의식을 찾게 되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등에 입은 총상과 살 속에 숨겨져 있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뿐이다. 자신의 존재를 찾아 스위스로 향한 그는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소지품을 살펴본다. 그는 자신이 파리에서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음을 알게 되지만 여러 개의 가명으로 만들어진 여권을 보고 자신의 실명과 국적 또는 정체성을 잃게 된다. 케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대사관으로 향하지만 경찰들과 심지어 군인들까지 그를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이슨 본. 그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다가 대사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마리라는 여성에게 2만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파리까지 차를 얻어 타게 된다. 어떤 거대한 조직이 자신을 살해할 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이슨 본은 마리를 보호하는 한편 자신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믿게 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찾아가면 갈수록 수수께끼 같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음모와 가공할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고 마침표고요.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고 여주인공으로는 마리 아 프랑카 포텐테라는 분이네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어 일단은 본 시리즈라 그러면 되게 유명한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시리즈 자체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아는 첩보 영화는 사실 지금까지는 미션 임파서블이 거의 유일한 거였어요. 다른 영화들은 그냥 이제 존재감 없게 그냥 흘러가는 영화들이 대부분이라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었었는데, 본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볼만했어요. 007도 거의 안 봤지. 아, 007도 있구나. 맞네. 근데 007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밌긴 한데 그 영국 놈들이 설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별로 막 애정 있게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좋아했던 건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밖에 없었었는데, 본 아이덴티티도 되게 괜찮다고 느꼈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맷 데이먼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지막엔 자기가 이제 그 CIA 소속의 정보원이라는 걸 알고 예, 허탈해하면서 이제 자기 애인을 찾아가는 그런 걸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뭐 영화 줄거리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줄거리는 뭐 그러니까 훌륭하다면 훌륭하고 그냥 무난하다 그럼 무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은 나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좋았습니다.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영화는 스토리가 사실은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엄청 중요하진 않고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많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용에 별로 의문 가질 필요 없이 뭐 세세하게 따지는 그런 씹덕들 말고요, 막 하나하나 막 나오는 컵 하나 아니면 뭐 털 하나 뭐 그렇게 따지는 그런 씹덕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에 별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줄거리 흐름이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아이덴티티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은, 일단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볼 땐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내가 디파티드를 되게 재밌게 봤었었는데, 디파티드 제가 리뷰 옛날에 올렸었잖아요. 그 정현씨 요청을 올렸었었는데, 어 디파티드에서 맷 데이먼이 되게 연기를 되게 이제 얄밉고 꼴보기 싫게 해요. 왜냐하면 맷 데이먼이 원래 그런 역할을 맡았었고, 사실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이 그게 맷 데이먼이 되게 싫어진다는 거는 맷 데이먼이 연기를 되게 잘했다는 의미였거든. 만약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이후 디파티드를 본 이후부터 맷 데이먼에 대해서 별로 볼 때마다 뭔가 어디서 보일 때마다 별로 좋은 생각이 나진 않던데, 근데 그 만약에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아이덴티티를 먼저 보고 디파티드를 만약에 나중에 봤다 그러면은 나는 아마 맷 데이먼이 좋았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은 그 되게 본 아이덴티티에서의 역할도 좋고 그 다음에 연기도 되게 좋다는 의미고, 그랬었습니다. 재밌게 봤고. 나는 근데 내가 아는, 그러니까 잘한 거라고, 잘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이 내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본 거의 유일한 첩보 영화이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하고 비교해서, 여러모로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시리즈 중에 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이후 시리즈는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원이 제일 남는데, 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둘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1은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에 이제 기차 타고 가다가 헬기하고 그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좀 많이 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 언제 영화냐면은 96년도 영화고, 그리고 본 아이덴티티가 2002년도 영화인데, 그래서 한 6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하긴 해야겠지만은 일단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은 좀 많이 정적이에요. 드라마적인 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미션 임파서블 1에서는 막 첩보원이 보여준 액션이나 막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추격전이나 아니면 총 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줄거리에 사람들을 잘 몰입하게 하는 게 내 생각에 미션 임파서블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반대로 본 아이덴티티는 줄거리는 단순한데, 오히려 이제 되게 단순한데, 근데 어 되게 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미션 임파서블 1에 비해서 자동차로 추격하고 다니는 거라든가 아니면 총 쏘 다니라든가 아니면 뭐 저격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되게 눈이 좀 많이 더 즐겁고, 그리고 박진감이 있는 거죠. 뭐 첩보 영화 보는 사람들 보통 이런 거 보려고 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아이덴티티가 좀 더 많이 난 화려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스토리 자체의 완결성은 미션 임파서블이 좀 더 낫다고 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션 임파서블은 미션 임파서블 2, 3 이렇게 쭉 나왔지만은 뒤에 나온 시리즈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를 다루는, 별개의 스토리로 완전히 이제 또 이어지는 그런 영화고, 미션 임파서블 1 자체에서 미션 임파서블 1의 스토리가 끝나거든요. 완전히 완결되게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난 줄거리가 완결된다는 거는 미션 임파서블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반대로 본 아이덴티티는 어땠냐면은 주인공이 그 뭐예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마지막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게 되지만은 사실은 주인공이 첫 번이었다는 거 말고는, 주인공이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 본의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본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처럼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사실 밝혀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1편 자체로도 어
그것도 이제 그냥 완결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시리즈가 쭉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일부러 시리즈를 그러니까 이후 시리즈를 만들려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었나 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완결성이라는 의미에서는 미션 임파서블이 훨씬 괜찮았다라고 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속작은 별로예요? 목소리 작다고? 목소리 지금 괜찮을 텐데. 소설도 있다고? 소설 원작인데 그거를 각색한 건가? 아무튼 소설 내용에 끼워 맞춘 건지 아니면 뭐 일부러 후속작을 그 염두에 두고 나서 만들어서 그런 건지 1편 자체에서 스토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후속작은 왜 별론데? 난 안 봐서 모르지. 영화 자체가 그냥 별론가? 원작 뛰어넘는 속편은 잘 없죠, 그죠? 아, 그리고 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첩보기관이 1편보다 좀씩 못하다고요. 원래 원작 뛰어넘는 후속기관, 그러니까 원래 원작 뛰어넘는 후편은 속편들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고 봐.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첩보기관이 사람들을 되게 조수로 본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덮고 그냥 이제 덮으면은 그만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잘 여기 영화에 되게 잘 적나라하게 잘 드러났는데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걸 보고 좀 많이 꼴보기 싫었어요. 꼴보기 싫었고 한국 군대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든 아니면 어디 사회에서든 뭔가 사고를 치면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그거를 실타래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다들 그냥 실타래를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칼로 끊어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다루잖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난 되게 좀 꼴보기 싫었었고, 요즘 정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뭐 기무사 새끼들이 저렇게 희낙낙거리면서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많이 족같더라고요. 영화에 그 CIA 쪽 사람으로 두 명이 나오는데 밑에 놈하고 그 다음에 위에 놈 중간 관리자하고 그 다음에 아마 CIA 책임자로 나오는 새끼가 하나 나오는데 밑에 새끼는 기무사령관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요. 위에 새끼는 아마 민정수석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국회에서 그 변명하고 이제 다른 작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정치인 같더라고. 기무사령관 같은 새끼는 마지막에 총 맞아 죽는데 근데 민정수석 같은 새끼는 안 죽어서 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좀 이왕이면 깔끔하게 그냥 마무리하고 시리즈 끝내고 그랬으면은 완결된 영화로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 텐데 뒤에 뭐 시리즈를 많이 내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정보기관들 하는 게 되게 좀 꼴보기 싫었어요.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사실 또 그렇진 않았거든요.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그런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도 아니지. 그냥 정보기관들, 그러니까 정보원들, 첩보원들끼리 이제 이것저것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그런 것들이 주로 드러나 있는데 본의 아이덴티티에서는 좀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 있어서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영 좋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 그리고 또 생각이 났던 게 줄거리 구조가 미션 임파서블보다는 둘 다 첩보 영화긴 하지만은 레드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고 난 느꼈었어요. 남자 주인공하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만나고 그리고 같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레드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 그 말고는 뭐 특별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아니 배틀필드 1은 내가 없는데 뭘 하러 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영화 보면서 든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다른 생각은 크게 든 게 없었어요. 다른 생각이 든 게 없다는 거는 그냥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거지. 즐겁게. 이게 몇 분짜리 영화냐면은 118분짜리 영화니까 대략 한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그냥 2시간을 즐겁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난 생각을 해요. 뭐 예술성이나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괜찮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평도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 평이 맷 데이먼 섹시하다 뭐 그런 평도 있고요.
예,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는 되게 혁신적으로 많이 재밌었나 봅니다. 어, 대체로 이제 칭찬 일색이고 나쁜 평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전설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아마 보통 분들은 본 아이덴티티 후속작들도 아마 되게 재밌게 보시는 것 같네.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범섭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원작 뛰어넘는 속편은 없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뭐 각자 모자란 점이 있겠죠. 요런 평도 있네요. 요런 평도 있습니다. 그 대체로 다 9점, 10점 이렇게 주시는데 2점 준 분 중에 요런 게 있네요. 아, 그러니까 후속작들이 1편보다 못하다고. 내 말은 못할 것 같다고. 근데 뭐 내가 봐야 알지. 2점 준 분인데 액션은 좋아하지만 과장된 액션은 별로,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553이라고 적어놓은 분이 있고요. 여기 2004년도 평이네요. 어쩐지 반전이 시덥잖다 라고 적어놓은 분도 있습니다. 요것도 2005년 평인데 요것도 2점짜리고. 이런 액션 영화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현실적이라는 것에 점수를 주고 싶지만 스토리나 줄거리상 허점도 많고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매우 부족하다. 유명하지만 나의 진이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을 영화이다. 실망했다 라고 2점 준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7, 8점 사이 아니면은 8점 근처로 그렇게 줄 것 같아요. 10점을 만점으로 둔다 그러면은 그 정도 주는데 사실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무난하면 7점이고 무난하면 7점, 6점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보기 즐거웠고 재밌었으면 이제 8점 그렇게 가는 건데 엄청 수작이라고 난 생각하진 않았고 왜냐면 미션 임파서블이 난 훨씬 잘 만들었다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괜찮은 영화로 느꼈기 때문에 엄청 수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괜찮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어쩌라고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나는 미션 임파서블이 더 좋았거든. 미션 임파서블 2는 또 사실 별로였는데 원이 사실 괜찮았으니까 원하고 본 아이덴티티하고 비교한다 그럼 나는 미션 임파서블 쪽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아무튼 2점짜리 준 요런 분들은 그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읽은 그거는 스토리가 부족하다라고 본 분들은 아마 이것보다는 미션 임파서블 보시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2점짜리 들을 만한 그런 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요 바로 뒷장에 기대 이하 뭐 이렇게 3점, 2점 이렇게 테러를 씨 막 해놓은 그런 평들도 있네요. 아니 난 미션 임파서블 그 후속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2, 3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이 괜찮았다고 원. 속편들은 그러니까 속편들은 발전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원작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원작이 결국 종속된 관계인 거고 대체로 그래요. 특히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든 이어지게 만들어진 그런 속편들은 예를 들면 디아블로 3가 디아블로 1이나 2에 비해서 되게 이제 별로다. 그때의 느낌을 못 살렸다라고 평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오해진이 아니야죠.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난 미션 임파서블 1이 괜찮았어서. 시간도 사실 비슷하고 본 아이덴티티가 2002년도 영화고 미션 임파서블이 96년도 영화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데 맷 데이먼의 이제 그 기만적인 표정이 머리에 남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톰 크루즈의 좀 더 이제 열정적인 그런 표정이 머리에 많이 남네요. 언젠가 미션 임파서블 다음 얘기를 해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얘기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본 아이덴티티는 난 좋았다. 괜찮았다. 막 2, 3점 이렇게 막 깎아내릴 그런 영화는 아니고 어, 확실히 이제 괜찮은 영화다.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 아라비의 로렌스처럼 지금 봐도 재미있는 고전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마지막 황제 보세요. 마지막 황제.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 할 때 마지막 황제 얘기도 했었지만은 둘이 비슷한 점이 좀 많아요. 아랍인들이 영어 쓰는 것처럼 마지막 황제에서는 이제 중국인들이 다 영어 쓰잖아. 그런 공통점이 있지.
중국 현대사를 많이 알면은 마지막 항도 되게 재밌을 거야. 다른 고전 영화 내가 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본 아이덴티티는 그래서 범주씨 요청으로 제가 해드렸고,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추천해준 거 되게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추천해주면은 제가 그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혹시 뭐 그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분들은 댓글에다가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예, 가급적이면은 가능한 것들 위주로, 가급적이면 구글 무비에 있는 것들 위주로 제가 해드리니까, 혹시 뭐 생각을 듣고 싶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가급적이면 해드리는 쪽으로, 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평 다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게임을 좀 할까? 아틸라를 좀 할까? 오랜만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삼국지를 안 읽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몸 상태가 피곤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틸라 할까? 아틸라 켈트 내가 안 했잖아요. 켈트 해야 되는데, 아우 그 꼴 보기 싫은 새끼들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따 밤에 일나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또 일나야 되니까. 이복 게임이요? 아니요, 이복 게임은 뭔가 게임할 때, 게임 방송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내가 해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게임 방송이 중간에 작살났다거나 그럴 때 내가 이브라고 붙이고 다른, 그러니까 같은 게임을 한번 더 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같은 게임을 거의 하지 않아요.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같은 거 그렇게 했잖아.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그 뭐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아이덴티티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